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월 12일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자국의 항공기업인 모터시치를 국유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모터시치 인수로 항공기용 엔진 기술 유출이 우려됐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집권당인 인민의 일꾼은 모터시치 국유화에 필요한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항공기 개발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결과 5세대 전투기인 J-20과 대형 수송기 Y-20 등 서방에 버금가는 항공기를 잇따라 실용화하고 있지만 자국산 엔진의 성능에 발목이 잡히면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20을 설계한 대로 완전한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국산 엔진인 WS-15 2기의 탑재가 필요하지만 10년 이상의 개발을 거쳐도 소정의 성능을 달성하지 못해 본격적인 양산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 대형 수송기 Y-20도 탑재 예정인 자국산 엔진 WS-20의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추력이 떨어지는 D30KP2를 달고 양산되어 설계대로라면 최대 적재량이 66톤이 돼야 하지만 55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WS-15 엔진의 개발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제 AL-31F보다 추력이 큰 WS-17을 탑재한 J-20과 추력 편향 제어 장치를 장착하여 기동성을 개선한 J-20B를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J-20에 탑재되는 전투기용 WS-15는 꾸준히 개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만 수송기용 WS-20 엔진 기술은 외국에서 도입할 수도 있으며 중국이 노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기업인 모터시치가 가진 항공기 엔진의 기술력입니다. 모터시치는 구소련 시절부터 대형 수송기와 공격 헬기에 탑재되는 엔진을 제조해온 실적이 있으며 중국의 목적은 AN124나 AN225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 수송기용 엔진인 DC-8T의 기술로 중국 항공발동기 집단의 계열사인 베이징 항공산업투자 유항공사가 2018년 4월에 모터시치 주식의 절반을 취득해 자회사했지만 모터시치의 엔진 기술이 중국 기업에 이전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움직였으며 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모터시치 주식에 일시적으로 동결 명령을 내려 중국 기업에 의한 인수를 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주식 동결 해제를 위한 로비를 벌였으나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통상협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스카이리존과 야로슬라브스키가 합작한 DCH그룹은 우크라이나가 중국 투자자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체포했다고 비난하면서 35억 달러의 국제 중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중재이며 주식 동결을 해제하지 않으면 약 35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아마도 제3자, 즉 미국에 의해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정이 깨졌으니 우크라이나 측에 35억 달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제기한 이의 신청은 우크라이나는 거부할 권리가 없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우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중국의 공영기업이 아닌 완전한 민간기업으로 모터시치의 주식을 합법적으로 인수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중재 결과는 예상하기 어려웠으나 우크라이나는 중국과의 중재를 포기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중국의 기업과 투자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모터시치를 국유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의석의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확보 중이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집권당인 인민의 일꾼은 모터시치 국유화에 필요한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순조롭게 절차만 진행된다면 상업적 접근으로 모터시치의 기술을 손에 넣으려던 중국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우크라이나의 움직임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모터시치 국유화를 발표한 바로 전인 지난 3월 1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품목은 미국의 세이프보트 인터내셔널이 제작한 마크 6호 경비정 2척입니다. 또한 미국 의회의 2021년도 예산에는 우크라이나 보안 지원에 관한 자금이 여전히 1억 5천만 달러가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군사개혁 노력에 충분한 진전을 있었을 때 지원될 것이라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밝혔습니다. 즉,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의 조건으로 언급한 우크라이나의 군사개혁 노력은 중국과 터키 등의 우크라이나의 엔진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적으로 간주한 중국과
미국과 등을 쥐고 있는 터키에 대한 구애를 뿌리치고 자국의 항공기업인 모터시치를 국유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언론이 언급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외에 두 나라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모터시치 인수 시도는 완전히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항공기술을 탐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 악화로 자국의 항공기업인 안토노프사가 흔들리자 이 회사의 초대형 수송기 기술을 눈여겨본 중국은 바로 인수 의사를 타진합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항공기 공장을 통째로 중국으로 옮길 구상을 했습니다. 이미 독일 최대 철강 공장인 도르트문트의 티센크루프 제철소를 상하이 인근으로 옮긴 경험도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자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0억 위안을 들여 중국에서 안토노프 2호 수송기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소련 시절 군용 항공기 생산의 요람인 안토노프사의 기술이 중국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중국은 Y-10이라는 대형 수송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WS-10B 엔진 개발에도 나서게 됩니다. 10년에서 20년 걸려야 할 수 있는 고성능 엔진 개발을 200억 위안을 주고 사들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 2호 수송기는 지난 1988년 11월 30일에 만들어진 후 12월 21일 키예프에서 1차 비행에 나섰으며 이듬해 5월 12일에는 러시아 우주왕 복선 브라노를 실은 비행에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경제사정 악화로 소련은 우주선 계획을 포기해버려서 완성된 대형 수송기도 1994년 이후 경납고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 초대형 수송기는 길이가 84m에 높이만도 19m이며 적재량은 2,000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240톤 규모입니다. A380보다 4배 크고 화물 100톤을 실을 경우 추가 주유 없이 1만 킬로미터 이상 비행이 가능합니다. 200톤을 실어도 4,500km 날아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대형 수송기를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서 다른 용도로 전용해버립니다. 제대로 날지도 못한 채 사실상 비행 불가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절반 정도 만들어진 2호기도 1998년 제작을 중단합니다. 이듬해 안토노프사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내용은 수송기를 서방 국가의 화물기로 임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안토노프의 기체에 세련된 서방제 엔진을 달아 초기에는 성공했지만 이후에는 개발비 부담으로 매각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매각 대상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미국과 유럽도 우크라이나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나온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미 항공모함 거래도 성사시킨 사이였습니다. C-17 수송기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대형 수송기인 C-5급과 견줄 기종이 없던 중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수송기 기술이 절실하던 참이었습니다. 당시 합의서를 보면 중국은 대형 수송기 엔진에도 눈독을 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대형 수송기 Y-10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우크라이나 수송기 덕분에 일약 대형 수송기 생산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Y-10 수송기 완성에 방점을 찍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모터시치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모터시치의 국유화 계획으로 당분간 중국의 Y-10 수송기의 정상 운영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엔진 기술이 차단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송기 엔진을 개발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